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서 또 한 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조지아 사태부터 490조 원 현금 납부 요구까지 거의 매일같이 한국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번엔 한국의 핵심 전략 수출품에 대해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0월부터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처음엔 제약회사들을 겨냥했는데 이제는 그 화살이 반도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생산과 해외 생산 규모를 똑같이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칩 수량과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량을 1대1로 맞추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미 관련 업계와 작업에 들어갔고 빨리 미국 공장을 가동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한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데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발표에 타깃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반도체가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최소 10배는 적은 수량이에요. 앞으로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준다고는 하지만 업계에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미국 내 생산량을 수입량과 똑같이 맞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국내 업체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많은 경우 해외에서 특정 칩을 수입해와서 패키징도 해야 하거든요. 반도체에는 패키징 공정이 필수적인데 모든 걸 미국에서만 생산할 수는 없어요. 이걸 일일이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해외에서 미국으로 공급하는 반도체 흐름도 매우 중요한데, 이걸 미국 정부가 통제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선 엄청나게 번거로운 작업이 되어버려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 관세 체계가 너무 복잡해져서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게 되고 결국 미국 투자를 꺼리게 될 거라고 분석했어요. 마치 조지아 사태처럼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정작 비자는 까다롭게 만든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 입장에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한국만 유독 타격이 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490조 원 투자 금액도 그렇고 한국에만 계속 불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 제약회사 100% 관세의 경우에도 유럽과 일본에는 15% 우대 관세를 제공하지만 한국은 제외됐어요. 한국이 490조 원을 납부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일본만 미국에 5,500억 달러를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유럽이 아닌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된 거죠. 유럽은 자동차 관세도 15%로 혜택을 받기로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25%로 차별받고 있어요. 유럽과 한국의 경제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데도 유독 한국은 일본과 같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일각에선 한국의 제2의 IMF를 일으키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달러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제는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아예 5,500억 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돈과 시간을 모두 잃게 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관세 협상은 물론 조지아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미국 수출을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차피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미국은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를 조절할 거고 조지아주는 애가 타는 상황이 됐죠.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재고하고 있으니 당장 한국으로 날아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업황 사이클이 좋아서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30% 정도 D램 가격을 크게 올릴 예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결국 미국 가격만 뛰게 생긴 거죠. 한국은 반도체나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오히려 투자 축소나 가격 인상으로 맞서고 있어요.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따라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15% 관세를 받아 한국보다 유리해졌다고 해도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 되면서 미국으로의 일본차 수출을 줄이고 남미나 유럽 수출을 늘리는 현대차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계가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점점 줄여나갈 거라고 전망했어요. 유럽에서도 탈미국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은 브릭스와 회동을 준비하면서 무역을 미국 외 국가로 돌리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부작용이 이제 주요 동맹국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8월에 있었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실패와 한국이 미국에 응하지 않는 움직임을 본 데다가 조지아 사태까지 경험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투자를 꺼리게 됐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인 테슬라조차 한국의 삼성과 LG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상황이에요. 지난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한국과 대대적인 협업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내쫓으니 주지사들은 애가 타는 거죠.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번 주 자신이 곧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와 면담하겠다면서 현재 사태에 대한 다급함을 보이며 구금 사태 파장을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투자인데 이를 미국 정부가 개입했고 전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외신과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요구와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 정부의 말도 안 되는 500조 원 현금을 요구하고 거절 시 25% 관세를 고집한다면 한국 입장에선 그냥 관세 내고 미국과 당분간 무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은 그나마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고 한국과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른데 갑자기 한일을 묶어서 관세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건 한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도저히 미국의 500조 원 현금 투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25% 관세를 감당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미국도 손해를 크게 보게 돼요. 한국의 마스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미국 조선업은 더욱 쇠퇴하고 미국이 원하는 태평양 해군 패권 유지가 어려워지며 군함 건조도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첨단 산업 제조업은 결국 10년 정도 연기되어 사실상 제조업 미래가 불투명해지죠. 한국 대기업들은 이제 최종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세 맞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기존 미국 공장 부지 같은 건 손실로 잡고 적당히 진행하면서 완전히 투자를 접는다기보다는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씩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지적했어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제멋대로 바뀐 정책도 큰 문제가 됐죠.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짓게 된 건 바이든의 IRA 법안 때문인데 트럼프는 손바닥 뒤집듯이 이 대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게다가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세 폭탄과 방위비 10배 증강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아무리 큰 투자를 약속해도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을 심어줬죠. 결국 이런 미국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는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를 회수할 수도 있다는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게 만들고 있으며 실제 그런 정황도 포착된다고 전해져요. 지금처럼 미국이 일방적인 고관세를 고집하고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 생산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대안적 국가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또한 트럼프 임기 동안만 버티면 그 다음엔 다른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미국 중심에서 다국적으로 흩어지는 상황도 등장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협박받고 싶지 않다며 브릭스와 같은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죠. 물론 미국 시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당장 취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라는 투자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고관세와 트럼프의 압박은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의 추가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으며 만연한 심리 중 하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관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해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와 과도한 요구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인 통상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고립될 위험을 높이고 있어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